1가구 1주택 장기 보유 공제 폐지는 득일까 실일까? 1주택자가 집을 장기 보유만 해도 네. 사는 게 아니야. 장기 보유만 해도 양도 차익에 대해서 양도세를 어마어마하게 깎아주는 제도가 있더라. 예. 그런 제도가 있는 거야. 예. 그런데 이런 제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을 했어요. 예. 왜 지적을 했냐? 지금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 폐지 법안을 냈거든. 이런 말도 안 되는 제도는 폐지해야 된다. 예. 그런데 그 법안을 공동 발의한 사람이 어. 이분이었어. 나 깜짝 아니 이분이 어떻게 부동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나? 저는 그래서 이 조합이 왜 이루어졌나 맞지? 아. 와, 나 깜짝 놀랐네. 최혁진 의원님. 예, 국회의원 그만두면 코뿔소 부동산 개업을 준비하고 있는 최혁진입니다. 예. 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여기서 예. 이름이 나와서. 예, 예. 저는 뭐 이제 어쨌든 서민 경제를 위해서라면 예. 모든 걸 다 걸고 있는 그런 의정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제가 경제수석실 출신 아닙니까? 경제수석실. 아, 청와대. 예, 예,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거기에도 이름을 또 올렸습니다. 잠깐 예. 말하자면 대단히-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어떤 제도가 있냐면 주택을 2년 동안만 거주만 하면 그 이후부터는 1가구 1주택의 경우에 예. 장기적으로 보유하면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표는 저게 핵심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보유 기간이 길어질수록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이 커지는 걸로 보실 수 있고요. 요거는 이제 음. 거주가 아니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렇죠. 보유만 보유입니다, 해도 보유. 보유만 해도 그래서 기준은 2년마다 계속 공제율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10년 이상 보유하면 그냥 보유만 해도 40% 이상의 양도세가 감면되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핵심적인 문제는 뭐냐면 일단 첫 번째는 고가 주택일수록 혜택이 커져요. 당연하겠죠. 그래. 그렇죠. 그리고 뭐냐면 가격이 많이 오를수록 혜택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역진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 이런 세율은 사실은 흔치 않습니다. 당연하죠. 네. 예를 들어서 소득 같은 경우에 소득이 클수록 세금을 많이 내잖아요. 누진되잖아. 그렇습니다. 예.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조세 형평성뿐만 아니라 빈부의 격차를 줄이고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 도입된 일종의 세제의 기본적인 조항 같은 네. 거예요. 네.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높을수록 그리고 돈을 많이 벌수록 공제가 많이 되는 구조로 갖고 그러네. 있어요. 이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충격적이죠. 나는 진짜 충격받았어요. 네. 왜냐하면 제가 워낙 좀 무식해서 몰랐어요. 이런 네. 제도가 있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고가의 아파트를 사려고 하고 1주택을 어쨌든 유지하면서 그게 오히려 유리하니까. 그러니까 계속 시장 불안의 원인이 되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갈아타기의 핵심이었고 1가구 1주택을 유지하면서 거주도 안 하면서 보유만 하고 오랫동안 그냥 가지고 있으면 깎아주니까.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가 아파트가 더 좋으니까. 그렇지. 예. 계속 그쪽으로 지향. 계속 갈아타겠지. 이게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고가 아파트 시장의 수요를 증가시킨 저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관련해 가지고 뭐 국민의힘은 지금 엄청나게 비판하고 있고 대한민국 언론에서 심지어 거주의 자유를 억압했다. 이동의 자유를 억압한다. 이따위 프레임으로 가고 있더라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 일종의 비판의 논리들을 이제 김은혜 의원이 가장 앞서서 비판하고 있는데 김은혜 의원의 논리를 통해서 그 비판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좋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든 날리면 그렇죠. 근데 김은혜 의원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 싶은 게 이분은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분으로 알려져 있죠. 왜냐면 맨날 서민을 얘기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맨날 서민을 얘기해. 계속 서민을 얘기하죠. 예. 그렇단 이분은 20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에요. 대단 신고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이제 국회의원 선거를 할 때 이런 선거 포스터를 내거는데요. 예. 결국엔 자기 지역구의 아파트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한국은행 총재한테 기준금리 내려야 합니다. 와, 이런 얘기를 맞아요. 한 사람이에요. 기억나요, 이거. 기억난다. 대한민국 경제가 망가지든지 물가가 오르든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고 그냥 분당의 재건축만 해주면 기준금리 내려야 된다. 와. 이거를 선거 포스터로 이용했고 예. 홍보 자료로 활용한 사람이에요. 이거 본인이 활용한 자료죠, 이거. 그렇습니다. 와, 근데 더 놀랄만한 게 당선이 됐다는 얘기예요. 당선됐어. 그러니까 사람들의 탐욕과 재건축 해주겠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사실 통했던 거죠. 예. 어쨌든 이런 전제를 통해서 지금 김은혜 의원이 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예.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글은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 빨간 것만 일단 볼게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실거주자를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이건 거짓말인데? 맞습니다. 어떤 거짓말입니까? 우리가 제기하는 문제점은 거주하지 않고 보유만 보유. 해도 깎아준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긴데? 그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이거 거짓말이잖아, 이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진 중인 변경 내용은 예. 보유만 따른 장특공 공제 폐지예요. 의원님 예. 그렇죠? 맞습니다. 네. 어. 그래서 실거주자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내용이에요. 어. 그런데 왜곡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팩트 체크를 좀 해주세요. 네네. 법안 내용은 어쨌든 중에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이 제도 자체를 좀 없애버리고 세제를 새롭게 개편하자라고 하는 건데요. 그렇죠. 가장 핵심은 보유만 하고 네. 보유를 가지고 막대한 시세 차익을 통해서 세제 혜택을 통해서 재산을 불리는 거. 그렇지. 이게 지금 대한민국을 어떻게 망치고 있냐면 지방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돈을 제일 쉽게 버는 방법은 서울에 고가 주택을 사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10년 보유만 하면 40% 보유세 감면이잖아요. 예. 이게 얼마냐? 20억에 사는데 50억이 됐어요. 30억에 대해서 40% 하면 얼마예요? 12억이 공제가 되는 거잖아요. 누가 앉아서 그렇게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걸 하냐? 지역에 살고 있는 자기 집을 전세로 돌려버리고 돈을 다 끌어모아서 수도권에 보유하는 주택, 살지도 않는 주택, 그걸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흐름이 되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돈까지 수도권에 다 빨리 올라오는 겁니다. 그럼 성실하게 부부가 맞벌이하면서 일해서 재산을 조금씩 늘려가는데 옆에 그런 사람들 몇 억씩 버는 거 보면 부럽지. 염장 질러지는 거고 나중에 분노에 열받아 눈물 흘리면 김은혜 같은 인간이 나타나서 그러잖아요. 지 코 묻은 수건으로 눈물을 왜 흘려? 막 얼굴을 쳐대면서 눈물을 닦아주고 있죠. 이런 짓을 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지금. 맞아. 예, 그래놓고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갑자기 예. 또 이재명 대통령 비판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여기가 이게 근데 통한다는 얘기예요. 통해요? 보수 언론들이나 아니면 일반 국민들도 잘 내용을 모르니까 예. 통해. 일가구 일주택자 괴롭혀 왜 맞아.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고 있다는 거죠. 맞아.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정확히 알려야 된다. 그렇습니다. 다시 알려야 한번 돼. 얘기하지만 우리는 실거주자를 세금 내게 하는 게 아니라 양도세를 내게 하는 게 아니라 거주하지 않는 그렇지. 미거주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뭐냐면 이건 이익에 대해서 내는 거예요. 이익, 차익, 그렇지. 차익 실현에 대해서. 그렇지. 맞습니다. 뜬금없이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양도 이익이 나면 그렇지. 거기에서 세금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뜯어간다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아니에요.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번 돈이 있을 거 아니야. 아니 땀 흘려서 번 돈에도 세금을 매기는데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번 돈은 왜 세금을 안 물리냐고. 그렇죠. 오히려 깎아줘요. 깎아줬잖아. 그리고 더 벌수록 더 깎아줘. 더 깎아줘. 예. 충격적인 거죠. 충격이야 이거. 나는 정말 충격받았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고쳐야 된다가 논리가 그동안 있었는데 네. 이제 최혁진 의원님처럼 그런 분들이 계셨는데 예. 중요한 건 뭐냐면 1가구 1주택자의 논리에 정치권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1가구 1주택자를 세금 뜯어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요. 그렇지. 그 프레임. 예, 근데 그래서 지금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은 지금 대통령이 나서서 네. 이 법안 발의된 것에 대해서 힘을 실은 거예요 이번에. 맞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 발의는 소수 정당에서 한 겁니다. 무소속 의원 그렇죠. 등등. 예. 그런데 민주당은 쓱 발을 빼더만. 맞지? 얘기해 솔직히. 아니 민주당이 그 복당하고 싶어서 거짓말하지 마시고 발 빼고 있는 분위기 맞잖아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말이 아니고요. 예. 발을 빼는 게 아니라고 보고 저는. 그런 건 아니에요? 자, 이제 그런 이거를 분위기가 갖다 있던데. 김은혜 의원 같은 사람이 예. 2가구 1주택자의 중산층이나 서민들도 불이익을 받는 볼 수가 것처럼. 있다. 아주 예외적인 사례를 이상한 걸 막 끄집어내면서 프레임을 짜니 지금 서울시장 선거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렇지. 이거 일일이 해명하다 선거에 영향받을 것 같으니까 보류를 하고 있다 저는 생각이 들고 보류. 그래요? 보류.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 대통령이 명확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명확하게. 자, 법안을 저희가 소수정당하고 뭐 저 같은 사람이 냈다 그래서 정부가 저희가 낸 대로 통과시키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건 아니죠. 이 법으로 인해서 혹시라도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 중산층과 서민이 있을 수 있으니 맞아요. 정부안이 나옵니다. 네. 민주당도 안을 저는 낼 거라고 봐요. 그렇죠. 지방선거 끝나면 민주당안이 나올 거예요. 네. 그러면 그런 위험 요소를 최소화해서 결과적으로 부자들이 불로소득하는 거에 대해서만 과세를 때리고 네. 중산층은 두텁게 서민들은 억울하지 않게 대통령이 그렇게 하자고 얘기를 했어요. 맞습니다. 혹시나 그런 우려가 있으면은 잘 보완해서 설계 단계에서 실행을 준비하는 설계 단계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게 서민들이 그렇습니다. 잘 하고 네. 과세의 형평성과 공정성이 지켜지게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거 아니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뭐가 문제예요? 문제가 없습니다.